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이하 사당과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전격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으로만 운영하며 74개의 안건을 통과시켜 직권남용의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거지요. 또한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는 사유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상 5명의 위원을 두어야 하는 방통위를 위법하게 2인 체제로 운영한 대통령과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5당이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탄핵을 발의하면 김홍일이 이동관처럼 사퇴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사퇴 직전에 MBC를 장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이 발의되자 김홍일은 곧바로 내일 28일 방통위원회를 소집해 박문진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위법하고 비겁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내일 소집된 방통위 회의는 곧 사퇴를 할 김홍일이 마지막 위법 행위를 하기 위해 급하게 소집한 것으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회의입니다. 탄핵의 사유가 된 행위를 탄핵 발의 이후 대놓고 하는 뻔뻔함과 대범함은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홍일이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부끄럽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내일 28일 회의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도록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편 28일 회의는 방통위 운영 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내일 회의를 오늘 오후에 소집한 것으로 규칙 위반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탄핵 여부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이후로 김홍일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고 바로 오늘 방통위의 졸속 위법 심의를 멈추고자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 함께해 주셨고 조국혁신당 12명 국회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170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 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홍일 전 검사는 방통위원장의 마땅한 책임인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인사입니다. 김홍일 전 검사는 방통위의 존재 가치와 자신이 입법청문회에 나온 이유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으며 무능력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김홍일 전 검사를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해고하고자 합니다. 방송도 통신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장, 법치도 염치도 모르는 위원장을 탄핵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5당이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확인한 심판 민심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이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입니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권이 비판 언론 MBC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에 앞장서는 방송 장악의 하수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네. 저녁에 오후에 이제 하기로 한 거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이게 탄핵이 발의가 된 이후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예.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네. 전제를 사퇴하지 않는다고 치면 직무정지가 되면 이상인 한 명이 남는 거고 그러면은 의결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다음에 본인이 사퇴할 경우도 이상인 위원장이 혼자니까.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때도 이상인 위원장이 예. 어떠한 의결을 하려고 제스처가 있거나 하면 바로 또 탄핵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탄핵 중독이냐, 탄핵 역풍이다, 역풍이 불 거다, 뭐 이렇게 개의치 국민의힘 않습니다. 쪽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에 네. 국가공무원들은 모든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데 특정 국민, 그다음에 특정한 일을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사무처 직원들도 부당한 업무 지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에 근거한 건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 처리를 해야지만 훗날 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거라 봅니다. 네네.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범이 되지 말고 차라리 피해자가 되십시오. 네. 피해자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지 같이 공범이 되셔서는 안 된다. 자, 역시 최강의 듀엣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아닙니까? 역풍이니 뭐니 개의치 않는다는 김현 의원의 투지만 보더라도 과방이 좀 안 가게 해달라는 국힘의 하소연은 이해가 되지요. 김현 의원과 같은 날 뉘경공에 출연했던 류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방통위 전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우리의 센 누님 김현 의원께서 단숨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치면 돼요. 자, 진짜 센 누님들 사랑합니다. 폭염에 육박할 만큼 오늘 한낮의 기온이 높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평화를 주는 책 한 권, 시 한 편으로 위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존버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거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활약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러니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가 있다는 YTN의 우픈 보도는 그만큼의 저들의 위기감이겠지요. 여기에 과방위 역시 윤석열 정권을 밀어버리는 땡크다 이겁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더 강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의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율이 돌아온다 이거지요. 정청래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은 왜 망하는가? 정권이 망하는 이유.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정권이 망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무리하게 선거 부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검은 속셈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탄핵시킨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고 불의에 한거한 민주주의 정신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 또한 반민주적 정권이 등을 돌린 국민들의 반유신 정권 저항 운동을 긴급 조치 위반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권 통치를 하였으나 끝내 몰락했습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경제 발전과 남북 대결 의식 반공 정책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현혹했으나 끝내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1인 장기 집권 체계도 민심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18 광주 학살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3S 정책으로 유혹하고 땡전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으나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 유린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6.29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은폐 조작이 폭로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호언철폐 독재차도의 함성이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오늘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1700만 국민 촛불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질서 있는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무질서나 폭력 사태 없이 한 사람의 구속자도 없이 국민들은 평화롭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웠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혁명 이후 123년 만에 민중들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한
최초의 사례가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이 망한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 관제 언론을 통한 혹세 무민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탄압도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심의 파도를 넘는 정권의 도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앞서 망한 정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 도구가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폭정을 눈가리고 혹세무민하려는 요량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장악은 잠시 정권의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언론 통제, 방송 장악으로 정권 연장의 꿈을 실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야 5당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통위 사무실 앞에서 박문진 이사교체 꼼수를 시도하는 데 대해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 중이랍니다. 불법 편법으로 방통위가 유지될 수 없듯이 방송장악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헛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꼼수로 정권을 유지할 망상을 버리고 그 시간에 민심을 얻을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민심은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민심은 정권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권은, 민심이 등을 돌린 정권은 여지없이 망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통제, 방송 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심의 경고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